안녕하세요. 박마리아입니다. 나는 스마트워커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스마트워커다를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업무를 줄여주는 구글 문서 도구 활용입니다. 스마트워커 강의를 들으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단방향인 경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단방향은 자료를 수집하고 응답한 다수에게는 결과를 공지하지 않고 보고 자료를 만드는 것을 단방향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문서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에게 수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마도 수업 운영과 관련 문서폼을 만들었을 겁니다. 한글, 엑셀 등 회신을 받는 것이 가능한 서류로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문서폼은 이메일로 전송했고 받은 파일은 내 컴퓨터에 다운을 받고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 다시 이메일 답장으로 전송했습니다. 회신된 메일에 있는 파일을 업무 담당자는 하나씩 열어보고 A는 온라인 강의, B는 온라인과 퀴즈, C는 보강 등등으로 문서를 취합해서 보고 문서를 작성합니다. 한글 문서로 폼을 만들고 한글 문서로 회신은 받았지만 엑셀로 작업해서 1차 보고 서류가 완성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메일로 들어온 자료를 한 개씩 열고 자료를 옮겨서 보고 자료로 만들어지기까지 작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 이름을 다르게 보내지만 어떤 경우는 업무 담당자로 보낸 폼의 이름 변경 없이 그대로 저장해서 회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덮어쓰기를 하거나 해서 회신된 자료가 누락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찾아서 다시 비교하고 다시 수정한 후 최종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파악해야 하는 데이터의 수가 많다면 더 복잡해지겠지요. 설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앞으로 접하게 될 업무 형태입니다. 그래도 단방향이라고 지칭된 경우는 쉬운 경우이고요. 양방향은 어떤 형태이냐면 응답자들에게 또는 여러 사람들이 업무 협조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보고 자료를 여러 명이 보면서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현재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메일로 회신받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여기는 팀원들에게 작성된 보고 자료를 열람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체크하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경우는 수정사항에 대해 메일로 보내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수정 자료를 보냅니다. 여기서 데이터 수집에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고 자료를 만드는 업무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들의 일반적인 업무 형태입니다. 업무 담당자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기초안이 되는 V1의 문서를 만듭니다. 작성된 V1 서류는 팀원에게 전달되고 팀원의 수정 보완을 거쳐 V1.1의 문서가 만들어져 다시 담당자인 나에게 옵니다. 담당자인 나는 문서를 버전 2로 수정하고 과장님에게 결제를 올리면 문서에 대해 수정 보완하고 피드백한 문서를 버전 2.1로 만들어 다른 팀원에게 전달하고 팀원은 문서를 수정 보완하여 버전 2.2 문서가 만들어지고 담당자인 나에게 전달됩니다. 팀원에게 전달받은 문서는 수정 보완하고 버전 3으로 수정 후 과장님께 최종 결제를 받기 전 문서를 전달합니다.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버전 3.1 문서를 만들고 업무 담당자인 나에게 보내줍니다. 업무 담당자인 나에게 문서 버전 3.1이 오면 문서 버전 4를 만들고 수정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들이 2번, 3번씩 검토를 해주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결산 서류나 보고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문서가 완성될 때까지 몇 개의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보면 9개의 문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좀 더 큰 프로젝트라면 더 많은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쳤던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문서가 꼬이기 시작하면 업무는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구글 문서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문서가 이리저리 전달될 필요가 없이 한 개의 문서에서 작업하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문서를 보면서 각자가 수정하려는 부분을 선택하고 수정하거나 댓글로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을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또 다른 곳을 수정 보완하고 밑줄을 그어 이 부분은 어떤지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도 구하고 또 다른 팀원도 수정하고 댓글로 피드백하면서 같은 시간에 또는 다른 시간에 함께 작업을 하면서 보고서는 빠르게 작성되고 최종 보고서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공유는 보기만 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피드백만 하거나 수정 권한을 주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 슬라이드를 시작할 때 제목과 본문의 위치를 정하고 본문과 제목의 위치, 글꼴, 폰트, 색상 등을 마스터해서 설정하고 슬라이드별로 나눠서 그 부분을 각자 작성합니다. 이미지 가져오기, 글쓰기, 차트 만들기 등등 서로 분업을 하면 짧은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만들어지고 아이디어도 즉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주소를 공유하면 웹상에서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비슷합니다. 팀원들 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때 좋습니다. 새로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새로운 자료를 수정 보완할 때도 좋습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 자신이 작성한 결과물의 링크 주소를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링크 주소를 메일이나 문자로 받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소를 찾지 못해서 기재가 누락되기도 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공유해서 쓰기 권한을 주고 작성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주소를 학생들이 직접 복사한 후 자신의 이름이 있는 행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메일 주소를 알아야 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용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법도 모르고 지메일 주소도 모르는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주소를 복사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메일, 홈페이지 등에 붙여넣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방식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도 문서 폼을 만들어 메일로 발송하고 다시 메일로 회신하고 문서를 수합하는 과정을 구글 설문지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구글 설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질문 형식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의 가공은 다르지만 업무 담당자는 중복 데이터만 체크하면 응답 자료는 빈도 분석이 되고 통계 수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차트를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해서 여러 사람이 열람을 해야 할 경우에도 보기 권한으로 링크 주소를 열어놓으면 실시간으로 수정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